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HBM에 대한 부분, 승인이 임박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승인이 무조건적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방송 전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먼저 사실상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트를 보고서도 먼저 우리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가면 아시겠지만 이 5만 5천 원대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뭐 시장에서는 사실 5만 5천 보다는 5만 원대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5만 전자 이야기가 좀 많았지만 저는 5만 5천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요. 자, 과거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다?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실 외국인이 올해 그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매수 자금에 개인들도 올라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팔아요, 삼성전자 무너져요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요. 이 당시에도 이제 64만 주 삼성전자를 왜 매도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을 때,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결국에 이 모든 부분이 손실과 수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게 이런 것이 개인을 털고 가는 행동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까지 우리가 같이 봤죠. 그래서 비중까지 봤을 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 고점 대비 평단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고점 대비 저점 대비 해가지고 손실과 수익을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의 매도는 그냥 본전치기 정도는 가능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5만 5천 원대를 크게 무너뜨리는 이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는 앞으로 외국인은 모든 자금이 뭐가 될 거다, 모든 매도가 손실이 될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만 5천 원대를 단기간으로는 이 이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을 하면서 평단을 한 6만 원대, 5만 5천 원대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은 뭐 8만 원, 9만 원, 뭐 이 구간에서는 내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터는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내가 이 매도를 통해서 손실로 이어져도 괜찮아요. 손실이 아니죠. 수익이죠. 그래서 팔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5만 5천 원대 아래로서의 매도는 평단 대비했을 때 제가 이 방금 이 5만 5천 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1, 2년 동안 한 걸 봤을 때 예상 평단이 한 5만 5천 정도 됩니다. 이 5만 5천 아래로서 나와준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뭐 한다? 이 파는 가격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중요한 자리는 5만 5천이 맞는 거고 이런 이 아래로서 빠지는 이런 구간 때는 속임수 하락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 하락이 되는 게 굉장히 크다 말씀드렸던 만큼 얼마든지 당시에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지금도 사야 된다, 5만 5천 아래로 사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5만 5천대를 좀 깼을 때부터 뉴스가 나온 게, 자,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5만 3천 원대가 0.96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외국인들의 평당 5만 5천 정도가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PBR이 1배가 나옵니다. 근데 PBR이 1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PBR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PBR이란 것 자체가 그냥 삼성전자가 이제 망해요. 망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떻게든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냥 사무실에 있는 휴지 같은 것들, 망해가지고 이 휴지를 갖다 팔았을 때 이 가격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본이 있겠죠. 이 삼성전자의 자본 대비해서 뭐 한다? 이 주가가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든 물건, 저기 딱 1이라는 거는요. 이 기업이 상장 폐지했을 때 정말로 이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럼 주가 이런 주당 가치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상장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모든 잡담을 다 팔아서 이 기업이 마련할 수 있는 가치와 이 주식의 지금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1위라는 거는 지금 완전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뭐 휴지를 갖다 팔고 뭐 다 갖다 팔고 그냥 쓰레기를 갖다 이 삼성전자 그냥 모든 이 잡다한 쓰레기 그냥 사무실에 나오는 이 서적 하나를 중고로 팔아서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주가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도 삼성전자 저평가하기 때문에 5만 5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5만 5천 아래로는 사실 주워 담아야 되는 구간대가 맞다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HBM에 대한 부분이 엔비디아에 있어서 앞으로 납품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사실 기정사실 확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게 뭐다? 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조건부란 건 말 그대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는 여기서 나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이 뭐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CEO가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발언했던 게 우리가 지금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량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인 거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 승인을 해놓은 거예요. 조건부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이 어찌됐든 이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여기서 사용되는 이 삼성전자의 HBM 제품들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쭉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다만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뭐야 돼요? 이 지금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HBM에 대한 성능도 꾸준하게 뭐 올라와 준다.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량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존재하느냐.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뉴스는 뭐라고 표현한다? 블랙에 대한 이제 4분기부터 블랙에 대한 이 본격적인 수출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수요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공급량이 따라와야 된다. 블랙벨에 대한 지금 과연 뭐 예상보다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따라오는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겠다? 이 머스크 CEO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 자금 7조 원에 대한 추가 조달 뭐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머스크 CEO의 XAI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 이제 또 XAI가 지금 뭐 하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기업의 가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투자 자금을 모달했죠. 그래서 그 조달된 투자 자금 7조 원을 가지고 지금 뭐에 쓰겠다고 합니까? 엔비디아 AI 칩 구매 자금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하겠다.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AI 칩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뭐다? 사실상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공급량을 따라잡는 건 수요량을 따라잡는 거는 삼성전자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지금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쨌든지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는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한 삼성전자의 HBM이 꾸준하게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이것 때문이죠.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골머리라는 것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가격입니다. 가격. 지금은 이 수요량이 굉장히 많고 공급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TSMC가 독보적이에요. TSMC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엔비디아도 납품 가격 협상력과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뭐 지금 여러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전기차 뭐 이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뭐 전기차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저가형 전기차 전쟁한다. 우리가 더 싸게 팔 거다. 이런 경쟁력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고 본인들이 1위를 독점할 것이다 이런 걸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TSMC 자체가 너무나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TSMC가 그냥 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 자체 이런 뭐 AI 반도체가 되었던지 추가적으로 나올 뭐 그런 칩들에 있어가지고 이 공급 때는 물량이 많아져야 공급 칩에 대한 이 HBM에 대한 단가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 HBM에 대한 칩 자체의 단가가 낮아져야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제품에 따른 단가 역시도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은 TSMC 자체가 뭐다? 너무나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최소한의 이런 성능만 따라와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승인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HBM이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선두라고 하지만 2017년도 당시까지였나요? 2000년도 초까지였나?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상 삼성전자가 더 우수했습니다. HBM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더 우수했고 여기서 어느 순간 SK 하이닉스가 더 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고 하면요. 당시 삼성전자는 속도보다는 더 똑똑한 HBM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기능에 좀 더 집중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속도에 좀 집중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상에 이제 HBM의 제일 핵심은 속도면 속도.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건 맞는데 어쨌든 과거에 삼성전자가 1위였고 지금 이거를 진로를 잘못 결정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저는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좀 생각해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을 또 유도했던 것 중에 제일 하나가 칩스법 폐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는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나와줬었죠. 근데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도 사실 리스크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현 바이든 정권에서 얘기한 게 뭐다?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찍고 가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온 게 지금 뭐예요? 뉴스가 나온 게 트럼프 2기 앞두고 벌써 TSMC에 9조 2천억에 대한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미 TSMC도 확정됐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보조금 지원을 확정해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을 수는 없을 거니까 이건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뭐 물론 여러분들 뭐 오늘 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세부 사항만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확정 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뉴스가 나오죠. 뭐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요. 인텔 보조금에 대한 삭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기로 했던 보조금보다 인텔에 대한 이 보조금을 좀 더 조금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보조금을 조금 더 줄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인텔 입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 아시피 이제 그 뭐 투자를 많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지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인텔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하기 시작했다. 투자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인텔의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뭐 한다. 칼을 빼들었다 봐야겠죠. 투자 안 할 거라면은 돈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투자를 해줘야지 우리도 너에게 보조금을 주지. 네가 자꾸 투자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와의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물론 아까 앞에 얘기했던 HBM에 대한 부분 납품 기대감도 따라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또 좋고 특히나 또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을 깎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또 인텔이 그 3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또 군용 칩을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더라도 만약에 보조금과 뭐 이런 거 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수주 포함해서 뭐 이런 실적이 혜택이 1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이제 미국 측에서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 측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막말로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빠진다, 아니 그 보조금 줄어든다 칩시다.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죽었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보조금 찢어버리겠다, 없애겠다 했습니다. 아예 못 받을 거를 뭐 100원 한 푼이라도 1000원 한 푼이라도 뭐 진짜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받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완전히 제로였던 영역보다는 더 나은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 보조금 칩스법 폐지라든지 엔비디아 HBM 뭐 통과 뭐 자꾸 지연되니까 삼성전자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사실상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빠지는 이 구간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늘 얘기하는 5만 원에서 6만 원. 이 구간 사실 5.5 아래 기회 주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기관 섹터 외국인이라든지 이 PBR 대입했을 때 평단이라든지 이를 맞춘데 5.5가 제일 중요한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5, 6만 원대에 온다라는 거는 정말 주가 최저 매수 구간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은 HBM 뭐 통과하고 내년에 또 반도체 시장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10만 원 위로는 그냥 노려봐도 된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의 목표가 삼성전자한테 다만 그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1, 2년 안에 가길 원해요. 삼성전자는 절대 1, 2년 만에 수익을 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량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15만 원을 보긴 하지만 시간은 여유롭게 줘야 된다.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분 알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서의 수급들 뭐 해외 투자자 또 수급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여유를 두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셨을 때는 삼성전자를 뭐 지금 빠르게 내가 사람들이 자꾸 저가라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길게 보시고 사 모아 나가셔야지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주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단타라든지 중장기 종목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한 번만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요 단타도 그렇고요. 중장기 종목도 그렇고요. 100%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식 강태공 플레이스토어에 한 번씩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